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여름은 비가 정말 유난히 많이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벌써 한여름의 중간쯤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더위도 가장 기승을 부리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5도 2촌이라는 말 아시죠? 5일은 도시에 살고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농촌에서 즐기는 전원생활, 아마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꿈을 실현한 도시 농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촌, 농막, 나만의 쉼터,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에스파의 스파이시입니다.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won't. 어림없지 맞춰봐 sweet, gonna freak. What's hiding underneath? I see. 망설이 득한 보는 너 기회는 없어. Oh, no, you won't get it. Nah, you won't get it. I say,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날 가뿐하게 했던 everyday. 흥미로운 덫을 던져줄게. 뛰어들어봐,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the fire alarm. 심장을 파고들어 너. I'm too spicy. 번지는 작은 속에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I'm too spicy. Don't stop, 끝내지 마. Hey, bang bang 맞춰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여기는 봐. Hey, next step myself. I'm too spicy. I'm too spicy. Tell me what you see when you look at me. Cause I am a 10 out of 10 honestly. 기세가 다른 move, 널 압도하는 groove. But you keep wasting your time. You don't chase me, 경고인 나. You raise me, 멀리 달아나. Hey, 이제 나겠니? 원래부터 bad, I'm so bad honestly. So bad, 전부 가질래. 지금부터 call you mine. 도망칠 거면 don't cross my borderline. 날 뻔하기만 했던 everyday. 이제 그만 룰을 벗어날 때. 어렵지 않아,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the fire alarm. 심장을 파고들어 너. I'm too spicy. 번지는 자극 속에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I'm too spicy. Ready? 좀 더 강도를 높여 down down down. One of a kind. 우린 한계를 앞서 wow wow wow. That's right.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the fire alarm. 새로운 도전 끝에 너. I'm too spicy. 변화할 시간이야 너. 지금 이 순간 so hot. 또 다른 나를 찾아내. I'm too spicy. I'm too spicy. Don't stop, 끝내지 마. Hey, bang bang 맞춰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여기는 봐. Hey, next step myself. I'm too spicy. I'm too spicy. Cause yeah, I'm too spicy for your heart. Yeah, I'm too spicy for your heart. 마침내 번져오는 dry. Yeah, I'm too spicy for your heart. I'm too spicy. I'm too spicy for you. 예,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주말이면 농촌으로 출근하는 그런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도 2촌을 실천하신 분인데 그 실천의 기록을 책으로 오롯이 써낸
조금 별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왜 제가 별난 변호사님이라고 했냐면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조금 별난 변호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주말엔 6평 농막으로 갑니다라는 책의 저자 장한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컨하우스나 농막에 관심이 있으신 세종 FM 애청자 여러분, 저는 세종시 다정동에 살고 있는 장한별입니다. 저는 2013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지금 직장으로 왔는데요. 예. 2014년 말부터 지금 세종시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장은 어디신가요? 네, 바로 방곡동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교통법제 연구를 하는데요. 지금 맡고 있는 일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입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 민자도로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잘 알고 있는 돈 내는 도로. 네, 거기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돈 내는 도로가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한 80%가 되고요. 예. 민자도로가 20%쯤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가 21개, 지금 지자체 민자도로, 대전의 갑천 도시고속도로 같은 지자체 민자도로가 30개 넘어서 그런 민자도로들 사업을 관리하고 예. 협상을 하고 미납통료 같은 것들을 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 투자하는 그 회사도 있던데 제가 네, 한국 예. 맥쿼리 해가지고 맥쿼리 인프라 인프라. 펀드, 네, 예, 예.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명한 펀드인데 민자도로 가격이 좀 토객료가 떨어지면 네, 네. 맥쿼리 인프라 수익료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가는 배당이 줄어드니까요. 맞아요. 예, 국민들은 이제 유료도로를 타시면서 특히 민자도로가 이제 좀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도 기존에 이제 통행료가 높은 민자도로를 이제 예. 통행료를 좀 낮춰주는 대신에 이제 아. 관리 운영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일이고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예. 지금 6,600원으로 일종 보통 기준으로 너무 비싼데 비싸요. 네. 거기가. 그 부분을 이제 3,200원으로 좀 반값으로 낮춰주는 와, 지금 일을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뭐 관리 운영 기간을 대신 늘려줘가지고 사업 시행자도 이제 손해를 안 보게 해주는 거니까요. 예. 가능합니다. 아. 뭐 10월 1일부터 이제 인하될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기대가 되네요. 이게 공항 갈 때 그것도 괜히 돈 많이 내고 네, 힘들더라고요. 부담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자도로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장한별 변호사님인데 오늘은 그 작가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지금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노란 표지에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표지가 돼 있어요. 사이드웨이스라는 그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데 제가 도서관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눈에 탁 띄더라고요, 이 책이. 네, 노란색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집어들었는데 야, 이렇게 아니 뭐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좀 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정말 솔직하게 다 쓰셨다. 정말 야, 이런 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느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프로에 나와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오늘 좀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나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저도 농막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농막을 설치해서 이용할 때까지 제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검색을 하고 후기를 읽고 그랬는데 틀린 내용이나 부정확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일지처럼 제가 이제 확인하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연재를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신이 나서 열심히 연재를 하다가 사이드웨이스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농사도 좀 지어본 다음에 책으로 내서 올해 2월에 이걸 출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도 직접 다 찍으신 사진인가요? 직접 찍은 사진도 있고 허영진 사진사님께서 찍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진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네네. 와서 촬영하신도 하시고. 네. 이 사진도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쭉 남기니까 정말 보기가 좋고요.
그 읽는 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148페이지 같은 데는 석축을 쌓을 때 돌 떨어지는 그 사진이 그대로 있거든요. 네. 진짜 뭐 석축 쌓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네, 25톤 덤프트럭에서 돌을 한꺼번에 이제 온양석들을 내려놓을 때 예. 거의 땅이 울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우,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농막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기대가 좀 되고 하는데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직설적으로 지금 농막 짓고 계시는데 만족하십니까?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만족하고 시골 출신이니까 그런다지만 원래 도시 사람이고 농막에 대해서 이제 알지도 못했던 아내인데 지금은 이제 농막에서 지내는 것도 이제 우리 개인 카페 같다라고 하면서 좋아하고요. 그 텃밭에서 농사 지은 것들로 수확해가지고 직접 요리해 먹는 즐거움을 아내가 누리면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썼는데 만족하냐고 물어보니까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농막의 현황이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어떻게 챙겼는지 뭐 제일 궁금한 게 얼마나 들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우선 제가 이제 들어간 돈을 말씀드리면요. 그 190평 밭 가격으로 제가 8천만 원을 주고 샀고 200만 원 정도가 취득세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몇 년도죠? 그럼 사실 2020년입니다. 2020년. 3년 전에.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농막 가격으로 제가 뭐 일반적인 농막보다 2배 이상 되는 4,300만 원을 썼는데요. 여기에 기반 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기, 그다음에 이제 기반을 바닥을 좀 다지는 공사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한 1억 5천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은 자산 개념이니까 실제로 이제 소모성으로 제가 들어간 비용은 한 7천만 원 정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주 좋은 고급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썼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농막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땅값이 얼마냐 뭐 이것만 좀 쓰는데 사실은 그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꽤 되네요. 네, 맞습니다. 농막을 놓은 땅에 그냥 허허벌판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상수도랑 하수도, 정화조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또 농막이 땅이 푹 꺼져가지고 부등치마로 이제 혹시나 이제 깨지거나 아니면 기울어지는 일이 없도록 바닥을 다지는 비용도 좀 들어갔습니다. 토목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거기에 지금 농막이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네. 그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입니다. 그 세종시에서는 장군면하고 바로 맞닿아 있고요. 제 집인 다정동에서는 17km 거리인데 거기에 직사각형으로 생긴 남향의 이제 190평 밭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막은 그 위에 6평짜리고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 제가 책에 보니까 지목은 밭인데 가보니까 논이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네, 농지의 지목이 이제 전답 과수원이 있는데요. 어차피 단연생을 키우나 1년생을 키우나 그 세 지목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황하고 지목하고 다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면은 이제 저도 현황이 밭인 부분을 추천드리는 게 보통 식물들이 잘 자라려면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농 같은 경우는 물을 가둬놓고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보통 뿌리가 썩어가지고 잘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밭으로 사시는 게 좋고 그래서 밭들이 보통 더 비쌉니다. 농 같은 경우는 뭐 벼나 아니면 미나리 이런 거 말고는 그 상태로 재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논 하면은 한 번 더 손이 가야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논바닥은 보통 뻘처럼 진흙이 돼 있어가지고 식물이 자라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키우고 있는 작물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뭐 키우고 계세요? 좀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7평 정도 되는 텃밭에서는 제가 이제 그 해에 먹는 1년생 이런 뭐 고추라든가 가지, 상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면적이 넓은데 그 중에서 이제 3평 닭장과 6평 온실을 뺀 나머지 공간에는 유실수를 3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근데 그 유실수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한 15가지가 되는데요. 블루베리랑 복분자가 제일 많이 심었고요.
그 포도나무, 앵두, 대추, 뽕나무, 모과, 사과, 감나무, 석류, 자두, 살구, 매화나무까지. 아니 통상 네. 하나로 다 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편합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렇게 취미로 유실수를 심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계절에 따라서 각각 다른 과일들을 따먹고 예. 철마다 다르게 자라는 것들을 조금씩 먹고 싶었거든요. 많으면 저도 다 음. 먹기가 힘들어서요. 야, 남다른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 네, 어차피 취미의 공간이기 때문에 돈 네. 벌기보다는 자가 소비용으로, 그리고 제가 약간 정원 같은 텃밭, 그리고 이제 유실수들을 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190평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농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300평, 1000제곱미터로 보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예, 농지법이 원래 이제 헌법을 보시면 이제 121조에서 네. 대한민국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음. 경자유전이라 그러는데 네. 조선시대 때 이제 소장민들이 지주들한테 착취당하고 이 소출한 거의 절반 이상을 뺏기던 그런 사회가 되지 말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지법에서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그 취미용으로 이제 1000제곱미터, 302평 정도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제한을 했고, 사실 302평이면은 농사를 지어서 자가 소비용으로는 충분히 넘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그만큼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합당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가 좀 좁고 농지는 계속 이제 투기의 좀 장소로 많이들 바뀌니까.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네. 제한을 해야죠. 맞아요. 300평 이상을 하면 무슨 뭐 계획서도 내야 되고, 그렇죠. 네. 무슨 지금은 이제 네. 주말 체험 영농을 하더라도 그 농업 경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 아, 네, 그리고 성실히 그대로 지어야죠. 그렇구나. 주말 농장도 마찬가지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룹 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보헤미안 랩.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I'm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 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to me. To me.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ooh, didn't mean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Thunderbolts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Galileo, Galileo, Galileo Figaro. Magnifico! I'm just a poor boy, nobody loves me. He's just a poor boy from a poor family, sparing his life from this monstrosity. Easy come, easy go, will you let me go? Bismillah, no, we will not let you go. Let him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him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me go! We'll not let you go. Let me go! We'll not let you go. Let me go! Oh, mamma mia, mamma mia. Mamma mia, let me go. Beelzebub has a devil put aside for me. For me. For me.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그 농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더 추가하고 싶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농막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그 공간으로 20제곱미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예. 기준으로. 그래서 보통 시골에서 가시면 보는 헛간 같은 것들에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수확한 깨라든가 그런 고추 같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농기구 같은 것들도 보관을 하고, 비료나 아니면은 상토 같은 것들도 이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농작업 하는 공간, 그 밭 같은 게 항상 집에 가까운 데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농사 지으러 가면은 여름 같은 한낮에는 농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른 새벽에 일하고 농막에서 잠깐 쉬다가 해가지고 이제 서늘해지면 다시 일하는 식으로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막이라고 이제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제가 딱 돼 있네요, 그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요? 그때 그 농막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맞습니다. 크게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불법 농막이 이제 그 산재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민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감사원이 일제히 단속을 한번 해보니까 감사원의 자료를 보니까 야 어떤 데는 정말 이렇게 막 호화 별장처럼 농막을 해놓고 이게 농막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의 의법이 되는 사항이 발견해서 감사원이 넘겼죠. 이제 행정부에다가 단속하라.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것을 개정안이 이제 딱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하라.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이 농막에 관한 국민청원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이게 뭐 2년 전에 이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감사원도 이제 그러면은 농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실태 조사를 했더니 예. 절반 가까이가 불법 농막이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제곱미터 6평보다 더 증축을 해서 쓰거나 예. 워낙 좁으니까 아니면은 지금 테라스를 만들어서 데크를 깔고 쾌적하게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마 같은 경우에 이제 1m 이상 길이면은 예. 연면적에 들어가는데 그늘 공간이 필요하고 비가림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거를 길게 해가지고 사실상 건축 면적을 더 넓게 쓰는 그렇죠. 그런 이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문제 네. 삼으니까 네. 농림부에서도 사람들이 원래 농막은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주말에 이제 자기들이 먹을 작물도 좀 수확하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휴식하고 그 정도로만 허락을 해줬는데 너무 원래 용도들을 안 쓰더라 하면서 규제를 만든 건데요. 예. 그 규제가 근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음. 그 농막에서 숙박을 하지 말라. 그리고 휴식 공간은 4분의 1 이내로만 해라 같은 내용이 좀 현실에 맞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여름 같은데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막에서 숙박을 해야지만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도시민에게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다음 날 일요일 날 농사를 지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6평에서 4분의 1 휴식 면적이면은 거의 관 같은 면적인데 그 정도 안에서만 쉬고 나머지는 자재 보관이나 농기구 보관용으로 써라는 게 과연 누가 단속을 할 것이며 그게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비난 때문에 이제 철회가 된 것이고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농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게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고 시골에 사는 사람 자체가 거의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베이비 부머들은 이촌향도 세대이긴 하지만 많은 수가 도시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세대들은 시골을 거의 외국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계속 이제 사람들이 시골을 찾고 시골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지 좋은데 농막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5도 이촌 세컨하우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도시민들이 살짝 한 발 징검다리처럼 농촌으로 오는 좋은 제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규제를 좀 더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예. 충분히 합리적이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취지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서 그 농막이라고 하고서 실제로 보면 농막이 아닌 것처럼 활용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더 큰 그림에서 이제 농촌 자체가 소멸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그림에서 조금 규제를 완화 또는 활성화시켜서 농촌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 저 농막에 관한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국민청원이 이제 8월 30일까지 국민청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청원의 내용을 간단히 제가 한번 보면 농막의 규모를 지금 6평인데 6평, 10평, 15평까지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6평이 일률적이라면서요. 네, 2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죠.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가 좁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6평. 네, 한 필지에는 무조건 농막 하나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해놨으니까 그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막 땅이 넓은 사람은 곡식이 출하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해놓으니까 그것도 불합리하고. 두 번째는 데크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데크 이거 데크를 대부분 농막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대부분 데크를 설치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와 그거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네, 이게 저는 이제 뭐 이게 법 위반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머드룸 공간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네. 짓다 보면은 이제 네. 장화를 신고 흙을 털고 이제 와야지 바로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 흙먼지나 그렇죠. 잡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수확한 농작물들을 말리는 공간으로서도 이런 데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심지어 요새 캠핑 가서 그 텐트 쳐도 앞에 데크 형식을 하는 그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맞습니다. 헝겊 텐트를 쳐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정화조 설치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이 정화조 설치를 못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그래요. 네, 보통 뭐 서울에서 좀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자체들은
농막보다는 차라리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올 거면은 단독주택을 지어라라고 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인구가 좀 소멸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농막으로라도 도시민들을 좀 끌어오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정화조를 허용해 주는데요. 예. 저는 오염을 막으려면 오히려 모든 지자체에 농막을 짓더라도 정화조를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이제 더 그런 하수도 같은 것들로 오염이 덜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리 현상인데 농민이나 아니면 취미농사 짓는 도시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거를 폐설물들을 그냥 버려라 아니면 밖에서 해결해라 다른 데 가서 해결해라 이런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관점의 차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농막을 규제를 하면 일반 전원주택 올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욕구가 좀 다른 부분인데. 네. 네 번째는 그 주차장 좀 만들게 해달라. 네. 이 청원이 있어요. 아니 주차장도 설치를 못하게 돼 있나 봐요. 네, 농지기 때문에 농지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 돼서 주차를 네. 못하는데 사실 대중교통이 없는 자기 밭에 가려면은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공용 도로나 이런 곳에 차를 주차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음. 밭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은 차가 빠져가지고 무슨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레커가 빠져 들어주지 않으면은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또 이제 차가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좀 파쇄석 같은 것들을 까는 것 자체도 문제 삼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뭐 넓은 공간을 까는 것도 아니고 차 한 대 주차할 공간을 까는 것 자체를 그렇죠.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동의합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분은요 파쇄석을 깔아도 문제를 삼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이제 포장을 해도 문제를 삼고 주차장 변적이라고 그래서 그분 아이디어가 그 바나나 야자 매트. 야자 매트 있잖아요. 그걸 깔고서 주차를 쓰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그거는 그냥 걷으라고 그러면 걷지 뭐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야자 매트가 그런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뭐 그렇게라도 이제 사람들이 쓰는데 좀 당연히 주차장 설치를 합법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네, 생각 좀 저도 해보고요.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주소 이전을 가능하게 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주소 이전 안 되나 봐요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소는 한 곳만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주소를 하면 이제 주민등록상 그쪽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게 예. 그 주소는 이제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곳으로 주로 이제 거주하는 곳으로 해야 되는데 농막은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응급시설 같은 데나 아니면 건축 기준 같은 것들도 훨씬 완화돼 있는데 가설 예. 건축물로서 예. 이 부분을 상시 거주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이 지금 우리 장한별 작가님이 그 농막에 대한 저자이시도 하지만 전공이 변호사시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요목조목 세부적으로 짚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농막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농막을 선택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네네. 들면은 뭐 전원주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캠핑카도 있고, 이 대체재가 많아요. 또 그다음에 농촌 주택도 또 있을 수 있고. 근데 최종적으로 농막을 선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농막의 대체제자 라이벌은 저는 캠핑카라고 생각을 하고요.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곳에 좋은 곳을 다니면서 그 중에 나는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씩 머물고 싶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들이 선택하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캠핑카도 알아보긴 했지만 저는 이제 공간 자체는 비슷하더라도 이제 한 곳에 꾸준히 가면서 그 땅을 내 취향에 맞는 곳으로 뭐 유실수들이 점점 커가고 가지치기도 제가 해주고 예. 뭔가 그런 공간으로 꾸미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농막을 선택했고요. 또 이제 농막 대신에 이제 오롯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좀 더 이제 쾌적하고 편안하게 그렇죠. 보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농막은 무조건 이제 농지를 짓기 위한 이제 임시적으로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농사 이외의 용도로는 그 이제 농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컨하우스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좀 부담되는 게 세금 예. 문제였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집이 두 채이 되면은
뭐 취득세 내고 재산세를 이제 두 채에 대해서 내는 거 외에도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30% 이상 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계가 보통 이제 처음에 집을 마련하고 이제 대출을 갚아가면서 그 집을 이제 식구가 늘어나거나 자녀가 자라면 이제 더 큰 집으로 늘려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재산 증식의 방법인데 예. 이 과정에서 세금을 이제 양도소득세로 계속 내게 되면은 자산 증식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제일 부담이 됐고요. 예. 또 별장도 그때 가능은 했습니다. 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인데 문제는 제가 이제 2년 전, 3년 전에 땅을 알아볼 때는 예.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예. 1973년부터 50년 동안 유지되다가 올해 3월에 폐지된 제도인데요. 아.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이제 10.8% 그리고 재산세는 4%로 뭐 최소한 10배 이상 우리가 사는 주택보다 세금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예. 제가 선택을 할 수 없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폐지됐으니 혹시 이제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예. 별장도 좀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골에 이제 농가주택을 사거나 아니면은 작게 이제 제가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땅을 사는 비용이라든가 건축비를 알아봤을 때 일단 신축은 부담이 됐었고요. 예. 오래된 집을 대수선해서 고쳐 사는 게 생각보다 돈이 절감되지 않고 오히려 신축보다 더 돈이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아니면은 돈을 적게 들이면 이제 만족스럽지 않고 단열이라든가 기능 부분에서 그렇죠. 쾌적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음. 또 꼭 굳이 그 소유하지 않고 농가주택 같은 경우를 이제 연세로 빌려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저는 빌려 살면은 이제 가구나 가전 같은 것들을 너무 넓게 이제 또 새로 다 장만해야 되고 예. 또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아무래도 낡은 시설들이 많아서 좀 쾌적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각자 이제 본인들에게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굳이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다 예. 집이 대부분 뭐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예. 이제 사는 집은 따로 있는데 꼭 집을 하나 더 가져야 되나 이건 생각보다 부담스럽거든요. 관리나 예. 꼭 그럴 필요가 없다면은 농막이 6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도시에서 보통 한 사람이 사는 오피스텔이 화장실 달린 오피스텔이 6평입니다. 그 정도면은 예.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기는 충분하고 오히려 이제 공간이 적을수록 관리하는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담이 전혀 없고 1주택자에다가 들어가는 초기 비용 자체가 예. 몇 천만 원 수준으로 적다는 게 농막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흔히들 권하는 게 가서 한번 살아봐 그냥. 네. 그죠? 월세나 전세를 한번 살아봐 이러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세나 월세로 살면 내 마음대로 집을 못 고쳐요. 그게. 네. 아까도 그게 지금 가장 걸리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캠핑카를 사자니 캠핑카도 사놓고서 활용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네. 그 관리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수긍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책을 이렇게 훑다 보니까 이 농막에 관한 외국 사례도 좀 정리해 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우선 독일의 사례를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클라인가르텐. 네. 독일은 지방 정부 그러니까 시나 군에서 예. 그 자기들이 보유한 시유지나 구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줍니다. 예. 그 작은 면적이긴 하지만 오두막도 있고 텃밭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예.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농사만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풀장 같은 것들을 여름에는 설치해도 되고 미끄럼틀 같은 걸 갖다 놔도 돼서 와, 좋아요. 자유롭게 이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수 있고 바베큐도 좀 해먹는 예, 예. 그런 약간 야외 공간.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많이 살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느끼고 예. 이렇게 시골 사람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내가 땅이 없더라도 빌려주니까 빌려주니까. 좀 젊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런 야외 전용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와, 괜찮은 그런 것 같아요. 클라인가르텐 문화가 좀 보편화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러시아의 다차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러시아는 이제 땅이 넓으니까 이제 주중에는 도시에 있다가 주말에는 좀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 보통 한 200~300평 정도의 면적이라 좀 더 예. 큰데요. 예.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아예 별장에 좀 가깝게 주말 동안에 이제 좀 쉬다가 주중에 복귀하고 뭐 여름철에는 휴가로 한 1~2개월 정도 거기서 아예 살기도 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런 문화가 좀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 다차에서 나는 농작물들로 그 국민들이 좀 굶어 죽지 않고 예, 수확하면서 이제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일본에도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농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분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는 제도들이 있어서 이거는 선진국들이 도시민들이 계속 이제 시골과 교류를 하고 뭔가 자연 속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농교류 차원에서 많이들 권장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는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어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그 확고한 그 전통적 기반이 생각보다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농업이 지금 GDP 생산액에서는 어차피 2%밖에 안 되는데 예. 농지가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고 예. 그 거주 비용 자체가 비싼데 적어도 주말에라도 좀 넓은 야외 공간에서 예. 누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농민들은 이제 농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거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예. 더 교류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살고 이렇게 되죠. 문득 생각났어 너의 그 웃음이 익숙했던 너의 그 향기가 언제부터인지 낯설게 느껴져 마음이 붕 뜨네.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눈을 마주치면 터질 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진 않은데 널 좋아한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눈을 마주치고 하고 싶었던 말 내게 언제쯤 전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